지연이 집에서 쉬는 사이 삑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온다. 지연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늦은 오후 창밖의 볕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눌러붙던 시간이었다. 지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배를 손끝으로 감싸고 있었다. 아이가 움직이는 듯 말 듯 미세한 느낌이 전해져 오자 그녀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통화를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다소 숨이 차 있었다. 지연아, 집 비번 좀 알려줘라. 말끝은 짧고 단단했다. 별 인사도 이유도 없이 바로 비밀번호를 말하라는 요구였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집 비번이요? 갑자기 왜요, 어머님? 짧은 정적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금세 짜증이 묻어났다. 아니, 내가 내 아들 집 좀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이유가 왜 필요해?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따라 피곤한 몸이 더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임신 후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지만 그래도 이 반응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신지 해서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지연의 의도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됐고, 비번만 알려주면 되지. 무슨 일을 그렇게 따져. 내가 남의 집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집 가겠다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톤은 날이 서 있었고 그 말 끝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비난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두고. 아우, 됐다. 그냥 묻지 말고 비번이나 불러줘. 참 별꼴이네. 며느리가 집 들어가는 걸 말릴 줄이야.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말을 아끼려 애썼지만 속은 이미 욱하고 타올랐다. 어머님, 제가 지금은 바로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남편한테 먼저 얘기하고. 아니, 그걸 왜 남편한테까지 얘기해야 돼? 너희 집이 우리 집이지, 뭐 따로 있냐? 참나,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 식인가 봐. 귀찮아 죽겠다, 정말. 지연의 손이 떨렸다.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임신한 몸으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자신의 집을 향해 우리 집이라 당연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지연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색한 침묵 끝에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들어오면 조금 놀라기도 해서. 그러나 시어머니는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갑자기 왜 들어가? 너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냥 비번만 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지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뱃속 아이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 움직임조차 불편한 긴장으로 덮여버렸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뚝하는 기계음이 거실에 메아리처럼 남았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등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냥 알려드렸어야 했나?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다. 아니야. 그래도 이유 없이 집 비번을 알려달라는 건 그건 누구라도 당황하지. 창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얇게 드리운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지연은 그 바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불안, 서운함, 막막함.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쿡쿡 찔렀다. 그날의 전화 한 통이
앞으로 펼쳐질 갈등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통화를 끊은 뒤 지연은 잠시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집안에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갑작스러운 갈등 상황에 배가 조금 뭉친 듯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배를 쓸어내리며 진정시키려 했다. 저녁 무렵 남편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다녀왔어 하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지연의 얼굴엔 아직도 낮의 긴장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안 좋아. 지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엄마가? 왜?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갑자기. 민수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곧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아, 또 그러셨구나. 또? 가끔 그러셔. 그냥 생각나면 들렀다 가고 싶어 하시니까. 지연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변명처럼 들려 마음이 묵직해졌다. 근데 오늘은 좀 심했어. 왜 필요한지 묻자 갑자기 화를 내시고 내가 왜 캐묻냐고 그러셨어. 민수는 손목시계를 풀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세잖아. 나 때도 그래.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 지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다. 그냥 넘기기엔 나한테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 우리 아들 집인데 왜 이유를 묻냐고 하시고 내가 집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도 하셨고. 민수는 그제야 문제의 크기를 조금은 실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게까지 말했어?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정말 놀랐어. 갑자기 들이닥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 말을 하는 동안 지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자신이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임신 후 점점 민감해진 감정과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컸다. 그러나 민수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그래도 엄마잖아.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 비번 정도는 알려드릴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은 지연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자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듯 들렸다. 민수 씨, 그게 비번을 알려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처럼 화내시고 예고 없이 들어오려고 하시면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쓱 긁적였다. 그건 알지. 근데 엄마는 그냥 손주 생각하다 그러시는 거야. 요즘 너 배 많이 나왔잖아. 그거 보고 싶으신 거겠지. 보고 싶으니까 그냥 오겠다는 말은 지연의 속을 더 뒤틀리게 했다.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하시라고. 갑자기 비번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편해? 나 오늘 전화 받고 진짜 손이 떨렸어. 민수는 지연을 달래려 다가와 옆에 앉았지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중간 지점에 떠 있었다. 내가 내일 엄마한테 말할게. 근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널 힘들게 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니까.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이 더 이상하게 서운했다. 나 지금 예민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불안함을 인정조차 안 해주는 것 같아. 가슴 안쪽이 천천히 조여들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외롭고 답답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덧붙였다. 그리고 비번은 일단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더 오해 생기기 전에. 그 순간 지연은 남편에게도 세상에도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 불안한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날 먼저 생각해 줄 줄 알았고.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맑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 있었다. 부부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느렸다. 대화를 이어가도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균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순자는 늦은 밤 부엌 의자에 앉아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자니 낮에 며느리와 통화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지연의 머뭇거리는 목소리, 비밀번호를 알려주길 주저하는 태도, 그리고 은근한 경계심. 모든 것이 순자의 마음을 서늘하게 적셨다. 집 비번 하나 알려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들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최근 들어 마음이 자주 허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다. 그나마 기대는 건 아들 부부와 곧 태어날 손주였다. 손주 생각만 하면 가슴이 꽉 차오르고 오래전 자신이 아이를 키우던 시절의 기억이 은은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며느리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자꾸 마음이 들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주 얼굴이 궁금해지고 배가 얼마나 나왔을지 상상이 되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사진 한 장 보내는데도 조심스럽고 초대도 뜸했다. 왜 이렇게 며느리가 문을 닫아놓을까? 나도 가족인데. 순자는 종종 그렇게 서운함을 느꼈다. 사실 며느리가 낯을 가리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도 한때는 며느리였으니까. 하지만 그 시절엔 시어른들이 말하면 대부분 따라가야 했고 집안 어른이 집에 들고 나는 것에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래서 순자는 지금의 며느리들의 태도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가씨들도 요즘은 너무 선을 그어. 그녀는 지지 않는 사람처럼 스스로에게 말하며 서운함을 눌러보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조금 섭섭하고 외로워서 손주에 집착하듯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가족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이야. 그녀에게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웠다. 최근 무릎 통증이 더 심해져 병원에도 자주 들렀다. 며느리 집 근처라 집에 들러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저 가까운 가족이니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순자는 오늘 비밀번호를 물은 것도 깊은 뜻이 아니었다. 그냥 갑자기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손주의 방이 어떻게 꾸며졌는지도 궁금했고 며느리의 배는 얼마나 나왔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유를 묻고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 순간 순자의 마음은 쿡하고 아프게 쏘였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나? 순자는 억울하기만 했다. 며느리의 입장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곧 당연함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처럼 구냐 가족끼리. 순자는 어느새 목소리를 낮게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한 건 단순한 편애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여전히 가족 중심의 자리에 있다는 확인이기도 했다. 필요한 때 찾아갈 수 있다는 건 관계가 허용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그 반대를 보여주었다. 차갑고 예민하고 뭔가 조심스러운 벽 같은 태도, 이해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모습, 그런 것들이 순자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나도 가족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순자의 마음은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조금의 막막함으로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왜 내 진심을 몰라주나 하는 감정이 먼저 앞섰다. 순자는 불을 켜지 않은 부엌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듯 몸을 일으켰다. 다음 날이 되면 혹시 아들이 먼저 말려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며느리가 자신을 더 멀리할까 두려운 마음도 살짝 스쳤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고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애정이었지만 그 애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과 침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순자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결국 마음을 정리한 끝에 먼저 시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다. 계속 이렇게 피하고만 있으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았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감정도 예민해졌다. 눈앞의 불편함을 외면하면 더 커져 돌아올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연은 가까운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다. 따뜻한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익숙한 걸음걸이가 다가왔다. 지연아, 오래 기다렸냐? 순자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꾸민 차림으로 앉았다. 하지만 얼굴엔 약간 경직된 굳음이 있었다. 서로에게 서운함이 남아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보자고 했다며. 무슨 얘기할 게 있는 거냐? 지연은 마음 준비를 했지만 막상 눈을 마주치자 목이 잔뜩 조여들었다. 그래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지난번 전화 때문에 조금 속상했어요. 순자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올렸다. 속상할 일은 아니었잖니. 내가 집 비번 좀 알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겐 조금은 큰 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예고 없이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요. 순자는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기울이며 말했다. 아니, 내가 갑자기 왜 들어가? 괜히 걱정하는 거야. 그냥 필요해서 물어본 건데. 지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날은 많이 화내셨잖아요. 순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자신이 화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건 내가 자꾸 이유를 따지니까 그렇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냐 싶어서 한마디 한 거지.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오래 눌러둔 서운함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그 말이 저에겐 조금 힘들었어요. 순자는 이해보다는 억울함이 더 앞서는 얼굴이었다. 힘들긴 뭐가 힘드냐. 너도 내 손주 키우는 거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순자의 말투에는 서운함이 깊게 묻어 있었다. 지연은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불안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하려고 해요. 손주 보고 싶으신 거 저도 잘 알고요. 그런데 집은 제게 너무 중요한 공간이에요. 출산 준비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불안도 커지고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연의 흔들리는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배 위에 자연스레 올려놓은 두 손. 그 모든 것이 전보다 성숙하고 단단해져 있는 며느리의 모습처럼 보였다. 순자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너는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은 내 얼굴 볼 날도 별로 없어서. 그 말은 투명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아이처럼 솔직한 서운함도 섞여 있었다.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마음 알겠어요.
저도 어머님과 멀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서요. 다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요. 순자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며느리의 불편함이 서운했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조심스러워. 참 나하고는 정서가 다르네.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인정인지 포기인지 혹은 서운함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우리 조금씩 맞춰가면 좋겠어요. 서로 오해하지 않게.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네. 지연은 손사래를 쳤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냥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창밖의 오후 햇살이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를 은은하게 비쳤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진 것도 아니었다. 대화를 통해 조금은 풀렸지만 여전히 온도 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의 마음 한 조각은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조금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폐에서의 대화를 마친 뒤 지연과 순자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의 어딘가에 걸쳐 있는 듯한 온도였다. 둘 사이에는 약간의 침묵이 흘렀지만 싸늘한 기류는 아니었다. 그저 말을 아끼는 침묵, 아직 전부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고요였다. 차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은 어쩐지 억눌린 느낌이었다. 그래. 너도 애 낳기 전에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말은 온순한 듯 들렸지만 마음 한쪽에 숨겨진 뾰족함이 느껴졌다. 지연은 그 뾰족함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앞으로는 제가 집에 있어도 미리 연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놀라지 않게요. 그 말은 부드럽고 사근사근했지만 분명한 선을 그은 말이기도 했다. 순자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지연은 그 변화까지 느꼈지만 자신이 틀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신 후 감정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했다. 잠시 후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불편하냐?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당황이 아니라 서운함이었다. 지연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갑자기 놀라니까 어머님이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순자의 마음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순자의 눈빛은 오래된 서운함과 억울함이 아주 조금 섞여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경계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냥 가족이니까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싶었던 거야. 손주 보러 가는 것도 너 보러 가는 것도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순자의 말끝엔 진심이 있었지만 그 진심은 며느리의 세계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어머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해서요. 저뿐 아니라 아기도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순자는 말없이 지연의 배를 잠시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불룩하게 솟은 배,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존재였다.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배려 때문이라고?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서운하지? 순자는 자신에게 생각했다. 지연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이 바로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서운함은 어쩐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 감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눈치를 봐야 하지? 그녀는 아직도 가족 간의 경계를 섬세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다. 그저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침범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알겠다. 내 말대로 앞으로는 미리 말할게. 순자는 결국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조금 복잡했다. 지연은 그 말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가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순자는 여전히 서운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아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이날의 대화는 분명 작은 변화였다. 순자는 차 문을 열기 전 지연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엄격하지도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다. 다만 조금 더 인간적인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몸 조심해라. 혹시 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 말만큼은 온전한 진심이었다. 지연도 그 진심을 느끼고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떠나고 지연은 혼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은 관계. 문 하나를 닫아 걸지 않은 만큼 마음도 조금은 열어둘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오늘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